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질병인 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 내 몸을 잠식하는 암은 두려움과 좌절, 고통을 주며 죽음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제 더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삶의 질을 위한 보조치료 등으로 죽음이 아닌 희망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진짜 했다가 우연히 발견이 됐던 거죠. 전혀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증상은 없었어요. 목이 조금 아팠어요. 따끔따끔거리고 자면서 침을 생기는데 조금 불편해서 이비인후과를 갔었어요. 최근 10년간 암 환자가 2배로 증가하였을 정도로 암은 인간의 삶에 위협적인 질병이지만 암 정복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의 모든 것을 주영돈, 김성근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그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정상 세포들은 그 전암 유전자하고 그다음에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암 유전자는 가만히 있게 되면 세포 성장만 도와주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 유전자가 되고요. 암 억제 유전자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돌연변이가 되어서 생긴 암을 조절해주는 그런 유전자인데 이게 또 돌연변이가 오게 되면 암 억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3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별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무의미한 성장하는 세포들이 주변 장기를 침범하거나 혹은 혈액을 따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 가지고 장기의 기능을 손상하게 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알려진 원인들로 보게 되게 되면 뭐 흡연, 그다음 음주,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질환, 그다음 전리방사선 같은 중금속 오염, 또 드물지만은 유전적 요인, 그 가족이 여기 있는 그런 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암의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을 분류할 때는 혈액암과 그다음에 고형 종양, 그러니까 덩어리가 생기는 암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백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골수암이라고 알려지는 다발성 골수종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고형암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위암, 대장암, 또 뭐 간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가 생겨서 장기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손상을 입는 그런 암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암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고형암은 대부분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할 수 있는 외과적 치료가 제일 우선시되고 이게 이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항암요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재적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방사선 조사들을 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예. 청명한 가을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목요일 아침. 이선우 씨도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를 끝내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간세포암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선우 씨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비결은 뭘까요? 증상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방금 진짜 했다가 우연히 발견이 됐던 거죠. 전혀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증상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뭐 설사가 좀 있다고 해서 예. 아침에 혹시 약이 더 필요하시면 조금 더 써볼게요.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예. 지금 예. 뭐 다른 거 말고는. 예. 요번에 몇 차지? 24차? 24차. 예, 24차 리볼루면. 신경항전제 약하게 써볼 수 있어요. 예. 예. 하루 3번 예. 한번 드셔보고요. 약을 먹으면 마음은 좀 편안해지는데 잠이 와요, 조금. 예. 근데 만약에 잠이 오면 얘기하세요. 양량을 좀 더 줄여서, 용량을 줄여서 말씀 얘기 드릴게요. 알겠죠. 2020년도 아마 중반쯤도 저 간암 진단을 받고 서울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 뒤로는 이제
원래 간세포암인데 간세포암은 수술적 치료 말고 보조요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경과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가 이제 2021년 한 저희한테 오실 때 6월 달이었나요? 아마 그쯤 돼서 이제 한 달 정도 등이 아프다 갑자기 이제 못 걸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갑자기 이제 외래로 오셨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MRI와 척추 MRI와 CT 등을 찍어봤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CT에는 이미 암이 재발이 돼서 복강 내에 거의 뭐 간이라든지 뭐 다른 림프절이라든지 다 전이가 다 돼 있던 환자고, 그다음에 척추에도 전이가 있어서 환자가 이제 걷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간세포암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이고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여명이 한 6개월 미만으로 보통 보는 그런 아주 독한 암인데, 가장 좋은 치료는 조기 발견해서 수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색전술도 안 되고 그다음에 수술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항암요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요법에는 지금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가 몇 가지가 있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밀 치료를 통하면서 면역 치료제까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통은 1차 치료로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 많이 씁니다. 서울에서도 표적 치료제를 권유를 했었고, 그래서 저도 표적 치료제를 썼는데 한 2달 쓰고 나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다음 쓸 수 있는 약들이 이제 최근에 뭐 많이 쓰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나 면역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2주 간격으로 6차까지 일단 시행을 하고 촬영한 소견이 이게 이제 완전 관해가 된 거고요. 이제 관해란 말은 현재로서는 영상이나 어떤 진단으로 했을 때 병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게 5년 이상 지속이 되면 완치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 관해가 났죠. 예.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치료하셨으니까요. 앞으로 한 3년만 더 재발 안 하시면 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 치료는 진단과 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항암 치료법을 찾아 진행되는데요. 이선우 씨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선우 씨가 받았던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엑스레이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기와 전산화 단층 촬영이 가능한 CT를 접합한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인 토모 치료기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토모 치료는 CT 화면을 실시간으로 받아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우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그때 우리 흉추 쪽에 쏘였던 부위가 이제 압박성 골절 보여서 조금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쪽 부위는 크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지금은? 네, 전혀 뼈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치료했던 거는 흉추 11번 쪽에 치료를 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가슴 쪽 부분인데 이렇게 중앙 쪽에 있는 척추 부위를 치료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 우리 다시 치료했을 때는 여기 왼쪽 팔, 우리 아파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치료를 했던 거고요. 여기 오른쪽 허벅지 뼈 있는 데서부터 해서 골반뼈에는 전이가 많이 보였고 이제 골반 쪽 고관절이나 이쪽에 통증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통증 좀 없애려고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치료했던 부위들은 통증도 없지만 영상에서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종양내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약물 치료 계속 진행하시면서, 또 아까 이제 조금 몸이 굳었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 이제 적절한 운동 하시면서 지내시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선우님이 저에게 의뢰 왔을 때는 2021년도 6월이었는데 그때 당시 PET-CT와 MRI 상에서 흉추 11번에만 전이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치료한 이후에 환자분은 느껴지셨던 날카로운 통증도 없어지고 몸이 이제 움직이는 것도 편하다고 말씀은 하셔서 반응이 꽤 괜찮을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다시 저희 쪽에 의뢰가 오셨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환자분은 다발성으로 전신전이의 상태였습니다. 뼈에서도 전신적으로 다발성으로
뼈저리가 많이 보였고요. 오른쪽 허벅지 그리고 골반 쪽,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위팔뼈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세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계획을 하셨고요. 저희가 치료를 2주를 하게 됐는데 2주에 끝나는 종료 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통증이 없어질 정도로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뭐 아프기 전에도 나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의 100%나 완치가 되고 나면은 다시 가고 싶 그 전에 했던 그 사회활동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두경부암으로 치료를 받는 김진서 씨는 요즘 조금 건강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두경부 종양이 많이 진행돼 절망적이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수술 없이 치료를 진행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이 조금 아팠어요. 따끔따끔거리고 자면서 침을 생기는데 조금 불편해서 이비인후과를 갔었어요. 맨 처음에 조금 울었죠. 눈물만 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싹 놓이는 게 나는 이 교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낫겠다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생각하고 지금까지 치료받은 게 결과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시리에 빠져있던 김진서 환자는 토모 치료에 앞서 치료 부위와 자세를 결정한 후 신체 구조를 단면 영상으로 확인하는 컴퓨터 단층 모의 치료를 통해 암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정상 조직을 보호하고 치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치료 마친 지 한 열흘 정도 된 거죠. 네. 방사선 치료 받은 자리가 그 안쪽에 점막염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호전되고 있을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은. 요게 이제 치료 전에 찍은 CT인데요. 하인두에 있는 그 공기가 들어가는 그 자리들이 이렇게 찌그러지가 있어요. 비대칭형으로. 치료를 상당히 진행시키고 나서 다시 CT 촬영한 결과 보면 까만 부분이 이제 공기가 지나다니는 부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공기 소통이 아주 잘 되도록 돼 있고 그 덩거리 있던 자리가 지금 상당히 소실돼 있고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음식이 들어올 때 공기 들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하는 해박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사선 때문에 좀 두꺼워져서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음식이든 뭐든. 예, 그 기능이 이제 차차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 한꺼번에 많이 드셔도 되고요. 선생님 치료 잘해주셔서 그만. 아유, 별 말씀을 그 치료받는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 좋아져.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하인두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기는 폐로 들어가고 음식은 이제 식도로 들어가는데 그 딱 입구에 하인두라는 부분에 덩거리가 암 덩거리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이 자리는 임파선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초기부터 임파선 전이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임파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두 가지 증세, 하나는 연하곤란, 뭐 삼켰을 때 잘 안 넘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왼쪽 부위 목에 임파선 결절이 만져져서 그 두 가지 증세 때문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두경부 자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첫째, 맛을 보는 혀가 있고 냄새를 맡는 코가 있고 또 말을 하는 성대가 있습니다. 보는 시신경이 바로 또 같이 붙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외과적인 접근이 곤란한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수단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항암 치료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같이 겸용하면 그 치료 효과가 아주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작용도 외과적인 절제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능장애, 미용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는 약 2달간 시행을 하였고 항암 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방사선 치료 효과를 더 높여주고 극대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 환자분 그동안 치료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목은 좀 어떠세요? 이 물 생기는 그것만 목구멍 안이면 조금 아프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아픈 데 없는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 목이 너무 아프시고 뭐 음식도 삼키기 힘들고 예.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어쨌든 항암하고 방사선을 같이 겸해서 받으면서 많이 경과가 호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2주간의 휴식 기간을 거치고 다시 CT 촬영을 해봅니다. CT 촬영을 해서 CT 촬영상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상이라든가 병변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반응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0% 줄어들면 부분 반응, 완전히 줄어들면 완전 반응, 100% 줄어들면. 그리고 우리 목표는 부분 반응 이상, 완전 반응에 도달한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하는 게 우리 치료 목표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합병증 관리와 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찰할 거고요. 아마 제 생각은 아마 다음 주쯤에는 퇴원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덕분에 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과 항암요법, 병암요법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고 이미 치료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그런 합병증 관리를 해야 되고 재발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환자의 경우 재발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치료를 또 계획해야 되고 그 경우에도 저는 우선적으로는 항암요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불편한 거는 잘 때 되면 침이 좀 더 마른다. 크게 불편한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른 거는 못 느끼겠어요. 그냥 교수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는 진짜 전하고 싶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나가면 건강 챙겨야 되겠다. 각종암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핵의학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검사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을 영상화해 각종암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과정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핵의학 영상 검사는 방사성 약품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한 약품을 우리 인체 내에 투여해서 체내 분포 또는 배설되는 과정을 영상화함으로써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인체의 생리학적, 생화학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의학 검사의 한 분야입니다. 핵의학 검사는 종양 분야뿐 아니라 근골격, 심내혈관 질환, 퇴행성 뇌질환 등 거의 임상 진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용됩니다. 종양 조직의 악성 여부 감별, 진단된 암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즉 병기 설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병변의 크기가 감소하는 형태적 변화가 발생하기 전 조기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치료를 조기에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치료 후 경과 관찰 중인 환자들에서 재발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환자의 예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김성용 씨는 다발성 골수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 중 합병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들 재민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2020년도 6월로 기억합니다. 화장실을 밤에 가시다가 이제 넘어지셨는데 허리 이제 척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었고 시멘트 시술을 받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뼈가 계속 부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다발성 골수종의 특징이 뼈를 이제 녹이거나 부러진다는 것을. 그래서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셨고 그 뼈가 부러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여러 사용을 했었고요. 물론 그 주영동 교수님뿐만 아니라 간병인분들도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네네 많이 좋아지신 겁니다. 네네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그렇게 김성님 어떻습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보행도 힘드셨는데 보행하는 건 가능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래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고, 그래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짝 일어나 보실 수 있습니까?
오이구야, 야, 아이고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걷지도 못하셨고 휠체어만 타시다가 드디어 이렇게 걷게 되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또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성용 환자분은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허리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에 갔더니만 허리 척추 사진을 찍고 뼈에 골절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했더니만 그 조직 검사상에서 골수종, 다발 골수종이 진단된 예가 되겠습니다. 다발 골수종은 전체 혈액암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발생 연령이 평균 7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에서 많이 생기고요. 다발성 골수종의 허리 통증은 가만히 있으면 아프질 않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는 자기가 통증이 있으니까 조절이 가능합니다. 움직임을 적게 한다고 해서 조절이 가능한데 야간에는 수면을 취하게 되면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 잠꼬대를 하게 되면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오는 아주 전형적인 요통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은 관절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발성 골수종의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다발성 골수종의 평균 연령이 한 5년에서 7년 가까이 됐는데 치료 효과가 좋은 환자들은 10년 이상 사는 확률이 한 15% 되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한 그런 혈액 종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치료도 많이 힘들으셨는데 치료 잘해서 더더욱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기억이 지금 현재 뭐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제가 잘 알 수 없지만은 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네, 천국 가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의 암 환자가 대략 한 200만 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8만 명 정도 2018년도 통계로 그랬는데요. 이 중에 약 100만 명은 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 생존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암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현재의 의료 수준으로는 7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생존을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가 암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검진입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서 암을 예방을 하고 본인의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설사 또 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암을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한다면 더 이상 암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 만성질환으로 보면서 좀 더 환자들이 잘 암을 관리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이런 암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가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치료 도중에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 과정에 신약으로 인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아까 보셨던 환자처럼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치료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을 마주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일 텐데요.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치료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로 인한 마음의 치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깨 통증으로 잠을 깊이 자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무리한 사용으로 생긴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해 어깨 통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깨에 발생한 질환은 단순히 어깨 관절에만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연결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팠을 때 이 팔도 못 올리고 올리기도 힘들고 옆으로 제끼기도 힘들고 막 쑤시고 막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여기 몇 년 됐거든요. 석회 낀 지가. 갑자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 이게 못 움직이겠더라고. 들지도 못하고.
어깨는 우리 신체 관절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로 잦은 사용으로 여러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약해진 힘줄에 혈액순환이 감소해 퇴행성 변화가 생길 때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인 석회성 건염에 대해 오관택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회성 건염이라 하면 우리 이제 팔을 잡고 움직여주는 회전근개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구조물의 힘줄 부위에 석회가 침착돼서 통증이 유발될 때 우리가 석회성 건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고 되게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심한 통증 호소하는 분들 포함해서 어느 한 가지 증상으로 석회성 건염을 이제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예상하기로는 힘줄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약간의 미세한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석회가 침착이 된다라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석회인데요. 힘줄 위에 얹혀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석회가 녹지 않을 때는 저렇게 돌멩이처럼 단단하거든요. 거의 돌멩이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회는. 뭐 다른 질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누게 되고요. 비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통증 조절이 이제 최선이기 때문에 적절한 소염제, 먹는 약,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견봉하 공간에다가 주입해주는 그런 치료가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좀 충격을 줘서 흡수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체외 충격파라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통증이 극심할 때 석회는 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해서 주사기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회를 빨리 부피를 줄여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도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가 될 수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이 조절이 안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보통은 수술적으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석회를 제거하게 되고 굉장히 빨리 증상이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북적이는 병원.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최필남 씨는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 파열로 작년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팠던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팠을 때 이 팔도 못 올리고 올리기도 힘들고 옆으로 제끼기도 힘들고 그냥 있어도 애려 어깨가 누워갖고 있어도 너무 아파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옆으로 돌려갖고 일어나고 다른 거는 뭐 안 좋지 뭐 설거지 할 때도 어깨 다 아프고 그랬죠. 와갖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좋고. 안녕하세요. 예. 수술하고 1년 2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넘어져서 통증이 생겼던 경우인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주사 맞아보시고 차도가 없어서 저한테 오셨었고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관절인데 아파서 못 움직이는 기간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금방 굳어버리거든요.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었고 어머니 수술하셨던 거 보면 이 석회가 크기가 크진 않았거든요. 크진 않아서 제거하는 양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안 아프시니까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손이 얼굴 위로 올라가는 동작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리 올라가는 거? 예, 대표적으로 뭐 배드민턴, 뭐 테니스 이런 동작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면 이제 힘줄이 좀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뭐 손 내린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뭐 얼마든지 하셔도 돼. 하셔도 돼요. 예.
또 별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네. 외래 오시면은 또 예전처럼 예. 치료를 잘 해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필남님 같은 경우는 다치고 나서 극심한 통증이 생겼던 분이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제 석회가 발견이 됐었고요. 석회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 증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 이제 석회성 건염이 아닐까 의심을 해서 치료를 했던 환자분입니다. 그 석회성 건염하고 회전근개의 증상은 거의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회전근개 질환은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진 않아요. 서서히 대부분 이제 진행되는 통증 내지는 오랫동안 통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석회성 건염의 환자분들은 극심한 통증, 다치든 뭐 다치지 않든 대부분은 다친 거랑 상관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아프더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석회성 건염의 이제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회전근개랑 증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좀 혼동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술 전에 기본적으로 타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포함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충분히 받으셨고요. 주사 치료를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게 되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이 되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위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되어 있는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을 해야지만 이제 수술 이후에 통증이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동그란 부분, 여기가 이제 석회인데요. 이분은 이제 석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제거할 때 모습을 보시면 아직은 좀 딱딱한 물질처럼 보이는 석회였습니다. 그래서 100% 다 제거할 수는 없었고 일단 나오는 데까지는 최대한 제거를 해드렸고 이 정도 제거하고 나서도 이제 증상은 충분히 많이 좋아지셔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했었습니다. 석회성 건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증상과 엑스레이, 어깨 초음파를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통증의 원인인 힘줄 부위 염증을 완화하고 석회를 제거해야 치료가 되는데요. 통증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석회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은 이제 처음에 외래에 들어오실 때부터 팔을 거의 잡고 오실 정도로 아파서 오시는 특징이 있고요. 석회는 엑스레이 상에 무조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분이 석회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진단이 굉장히 편하고 빨리 되는 질환에 속합니다. 그 석회성 건염을 좀 초기에 그러니까 치료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통증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거나 이 관절 운동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되면 그 이후에 통증이 좋아지더라도 관절 운동에 굉장히 그 제한이 생겨서 그 50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일단 안 아프게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단 중에 우선적으로는 비수술적인 주사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안 아프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너무 좋고요. 앞으로 바려면 이제 어쨌든 건강을 지켜가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이렇게 그러고 이제 집에 청소하고 막 앞으로 건강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버릇처럼 어깨를 주무르는 이금자 씨는 작년에 석회건염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급격한 통증으로 팔이 전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막 쑤시고 막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어깨가 너무 아프다 하니까 우리 막내딸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제 가라고 하더라고요. 수술만 하면 낫겠다고 그러시길래 바로 했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래요. 수술한 지는
한 1년 정도 넘었네, 그죠? 네, 조금 넘었어요. 제가 한 5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뵙고 이제 처음 뵀는데 또 최근에 뭐 크게 불편해서 뭐 병원 오실 만한 상황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네. 자, 오랜만에 한번 진찰 좀 해볼게요. 네. 자, 앞으로 한번 쭉 올려보시고, 자, 옆으로도 한번 쭉 올려보시고,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회전도 한번 시켜보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전혀 안 올라갔는데 이제는 잘 움직여지네, 그죠? 네. 그래요. 어머니는 그 저희가 수술하러 들어가 봤을 때 네. 석회도 문제가 많았지만 연세가 있다 보니 이제 힘줄 자체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아프시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운동 같은 것도 좀 하시는데 대신에 할 때 아프면 병원을 빨리 찾아서 오시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는 다 제거됐지만 뭐 치료가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니까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병원에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외래에서 한 번 더 뵐게요. 예. 환자분도 전형적인 석회성 근염 환자분들처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지 일주일 정도 돼서 오셨고요. 다른 환자분들과 비슷하게 이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 약물 치료를 다 해보시고 증상 호전이 안 돼서 오셨던 분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진단이 좀 힘들었던 게 석회가 이미 많이 녹은 상태로 오셨던 분이라서 엑스레이상의 석회가 굉장히 뿌옇게 돼 있던 상태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봤을 때 놓칠 수도 있을 만큼 석회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상에 명확하게 석회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하는 게 낫겠다. 빨리 안 아프게 만들어 드려야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 좌측에 있는 사진이 수술 전에 영상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까만 부분이 이제 석회라 보시면 되고, 그 석회 주변으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염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고 있는 석회는 주변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테두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제거를 했고, 내시경 수술 이후에 석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30대에서 60대 사이에 생기는 증상이라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일부에서는 이제 젊은 나이에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깨 이외에도 손가락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젊은 나이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퇴행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어깨 석회성 건염 통증은 형성기와 휴지기, 흡수기 이렇게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형성기와 휴지기는 석회가 생성돼 침착과 흡수를 반복하는 과정이며, 흡수기는 석회가 녹으면서 극심한 어깨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석회성 건염은 이제 석회가 생기고 나서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형성기, 석회가 형성되는 단계, 그 다음에 다 형성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휴지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흡수기, 이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병원에 통증이 극심해서 오시는 경우는 이제 흡수기에 오시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요 보이는 요 앞쪽에 있는 까만 부분이 석회가 되는데, 지금 석회 주변으로 염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형성기나 휴지기의 석회는 증상이 거의 없게 되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병원에도 안 오실 경우가 많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석회 주변으로 굉장히 염증이 심한 흡수기에 오시게 되면 통증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빨리 통증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 수단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게 되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썼는데 증상 호전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해서 통증을 빨리 없애드리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옛날 안 아플 때 그대로 돌아간 거죠. 이제 너무 살기가 기분 좋죠. 몸이 건강하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 건강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1년 전부터 계속된 어깨 통증으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다는 신수혜 씨는 몇 달 전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거의 사라져 너무나 신기하다고 합니다. 석회의 크기가 커서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 이제는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몇 년 됐거든요, 석회 낀 지가. 근데 요번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 이게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들지도 못하고 저녁에 잘 때 여기가 젤이거든요. 꼼짝을 못 하도록. 그러다가 이 팔이 안 움직이지더라고요. 다른데 병원에를 몇 군데를 다녀도 잘 안 낫고 했는데 우리 지인이 요 과장님이 석회 쪽으로는 잘 본다고 소개를 해서 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 어머니 뭐 그 수술하시고 퇴원하고 처음 뵙는 거예요. 네. 네, 보통은 퇴원하시고 네. 약 받으러 계속 오시는데 한 번도 안 오셨더라고요. 약을 안 드셔도 별로 안 아프신 거네요, 그죠? 예, 저녁에 잘 때 첫째 고통이 없고 통증이 네. 없으니까 예, 예 편안하게 잘 자고요. 그래. 예.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한 두세 번씩 일어났는데 예. 통증이 심해서. 그 전에 사진 보여드렸지만 네. 어머님이 석회가 엄청 크게 네. 컸잖아요, 그죠? 맞아요. 컸고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네. 제거하기도 좀 편하고 네. 제거된 다음에 이제 증상 호전도 빨랐을 거예요. 좀 빠르더라고요. 예, 그때 예. 그래서 수술하시고 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거의 예. 완전히 다 움직여질 정도로 경과가 좋았던 걸로 기억나요. 예, 예. 다른 수단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좋았을 때는 경과가 이렇게 빠르게 좋게 돼요. 그래서 네. 뭐 병원 생활을 짧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병원에 오래 다녀서 뭐 좋을 건 없으니까. 그죠? 저도 물리치료도 또 잘 해주고. 예, 예. 그래 그 수술 끝나고 나서도 어깨 물리치료나 관절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예. 수술 초기에는 반대 손으로 잡고 그렇죠. 네. 이렇게 쭉 올려주는 올리고. 그런 운동 예, 위주로 예. 하시면 되고 안 아픈 선에서는 어떤 동작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집에서 예 가르쳐 드린 대로 물리치료로. 네. 네. 잘하고 일주일에 계시네요. 한 두세 번만 해도 좋다 하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뭐 잘하고 계세요. 예. 네, 그래요. 이 신수혜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깨 통증으로 한 1년 정도 치료를 받던 분이셨거든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뭐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충분히 조절이 되셨던 분이고 그때 당시의 사진은 이 석회가 있는데 석회 주변으로 염증 소견은 거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석회 때문에 오셨다기보다 다른 회전근개 질환으로 오셨을 확률이 높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술할 때 당시에 오셨을 때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석회가 흡수기에 들어가면서 오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때는 통증이 너무 심했고 주사로도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석회가 벌써 녹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제거를 하고 있고요.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거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100% 제거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데 시야에 보이는 석회는 대부분 제거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대신에 회전근개에 있는 석회인 만큼 회전근개에는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바늘을 통해서 구멍만 좀 내서 이제 석회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단단한 거는 부셔서 깨야 되거든요. 부셔서 깨다 보면은 힘줄에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단할 때 석회를 제거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흡수기에 들어간 말랑말랑한 석회일 때만 수술을 하려고 가능하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재발이 잦으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어깨 석회성 건염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절 내시경술은 병변을 확인하면서 석회를 제거하는데요.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진행되므로 감염,
출혈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은 환자분도 원하지 않고 의료진도 가능하면 수술은 피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그리고 일상적인 뭐 세수라든지 머리 감는 거, 옷 갈아입는 동작 자체가 힘들 정도의 통증이 생기면 그거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그 50견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통증이 갑자기 확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깨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느끼시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힘줄에 난 상처나 이런 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대부분이 고령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회전근개 상태는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조절됐다 해도 어깨는 문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깨에 안 좋은 동작이나 운동, 활동은 좀 피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건강한 운동을 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통증이 없다는 거. 전에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팔도 많이 올라가고 뒤로도 전혀 안 돌아갔는데 이 팔이 뒤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른쪽도 약간 석회가 꼈다 해도 운동을 좀 하면 많이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꾸준히 그 운동을 좀 해가지고 좋아져야지요. 석회성 건염은 통증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상에 비해서는 관절 운동의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빠른 치료로 강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가까운 병원들이 많이 있으니 빨리 방문하셔서 적절히 진단받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어깨 내부의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석회는 다시 쌓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해진 어깨 주변의 근육이나 신경 조직을 회복시켜 근육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운동 치료를 통해 어깨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깨 통증이 나타났을 때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길 바랍니다.